9일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열게 됩니다. YTN은 당대표 출마 후보자들,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정현 의원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지금 뭐 전국 투어를 하고 계시죠? 네네. 많이 도셨습니까? 한 70여 시군을 다녔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또 더 다니셔야 될 거고요. 저는 하여튼 합동 유세나 네. 이렇게 TV 토론이 없는 날은 네. 무조건 다닐 겁니다. 예. 오늘은 뭐 후보 등록 날이고 네. 또 TV 토론도 있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복을 입고 오셨군요. 예. 예, 자, 20대 국회 초반부터 당대표 출마 의사를 비춰 오셨습니다. 자, 당대표에 나서게 된 동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한 33년 동안 정치권에 있었었는데 정말 제가 본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꼭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새누리당부터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국회가 그동안에 전부 셀프 개혁, 자신들이 개혁을 하면서 사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내려놔야 될 특권이나 기득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고 예. 하는 그런 형식적인 개혁을 해왔는데요. 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바꾸는 대안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 새누리당 정치를 한번 꼭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공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정치 개혁만 갖고 얘기만 한다면은 저는 2018년이면 대한민국 국회가 출범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저는 2년 전인 금년부터 이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아닌 객관적이고도 상당히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요. 예. 순전히 국민들 입장에서 1년 정도 국회를 지켜보게 하는 겁니다. 한 예만 들자면 올해 예산이 386조인데요. 이 예산 심의와 이것에 대한 결산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 대표들이 제대로 알고 뭘 어떻게 고치자 하는 지금까지의 학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지적 갖고는 안 됩니다. 언론의 지적 갖고도 안 됩니다. 국민의 시각으로 1년 동안 한번 지켜보고 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 정치를 확 뒤집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정치혁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처럼 국회 70년에 지금 해서 국민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한 것을 포함해서 저는 새누리당도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를 확 지금까지 방식하고 달리 또 국회의원 공천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상시 공천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공약들을 제가 33년 동안 정치권에서 지켜보면서 느꼈었던 근본적인 개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뭐 이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일하는 국회가 지금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일하는 국회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지역에 가게 되면은 제일 정말 부끄러운 소리가 국정에도 바쁘신 가운데 여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의원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사리사욕이나 당략이나 또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이러한 논쟁과 이러한 대결 이런 정쟁 이런 것에 몰두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이러한 국민의 386조나 되는 예산의 심의 그리고 그 많은 법률에 대한 입안과 제출과 그리고 심의 이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실망을 느끼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국회의원들의 해외 여행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그 말하자면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이걸 말로 지금까지 언론의 지적을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한번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한번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안 되겠다. 근본을 한번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 오죽했으면 제가 망치 정치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건 정말 두드러 깨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7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바로 그러한 숨길 건 숨기고 지킬 건 지키고 감출 건 감추고 해왔었던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국민의 시각으로 한번 확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당대표 후보로 나선 사람은 6명의 의원이었는데 비박계의 2분
정병국 의원하고 김용태 의원이 단일화를 합의를 하고 정병국 의원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후보가 5명이 이제 되는데요. 자, 이 비박계에서 단일화 움직임을 보인 것과 함께 친박계에서는 다른 움직임 또 없을까? 단일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라는 게 항상 생물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만은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단일화에 대한 어떤 제안도 또는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저는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이건 출마를 하는 것이지 중간에 들어간다거나 네. 또 누구를 들어가게 한다거나 하는 그걸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가 단일화를 하든 누가 나오든 누가 들어가든 전혀 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새누리당, 이 새누리당을 어떻게 살려내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아내느냐, 예. 오히려 이것만 저의 제1 관심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나와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와서 저랑 한번 어떻게 당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충분하게 한번 토론하자. 그리고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선택을 받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완주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뭐 그건 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저는 꼭 좀 당 대표가 돼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6명, 지금 이제 5명의 이제 당 대표 후보가 이제 됐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의원들 4분, 지금 이제 그 이 의원을 제외한 4분이 공통적으로 꼽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이제 이정현 의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저 이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어려운 상대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제 자신입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더 겸손하게 그리고 얼마나 더 주변 분들에게 감사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캠프도 내지 않고 캠프에 사람도 들이지 않고 네. 지구당 방문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오로지 국민 그리고 당원들만 상대로 해서 하는 이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제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고, 그리고 얼마나 성의를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말하자면은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비전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느냐 하는 그것이 저는 저의 이번에 그 선거에서 제가 상대할 그러한 것이고, 다른 분들이 저를 지명을 했다고 하는 경쟁 상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엄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뭐 앞서서 얘기했지만 민심 투어, 배낭 투어 하고 계신데 지역에 내려가 보면은 새누리당에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떤 얘기들이 주로 많고 또 어떻게 당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나요? 걱정들 많이 합니다. 정말 대통령도 만들어줬고 또 그동안에 많은 지지를 해왔었던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로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 새누리당 사람들 인식과 행태와 그리고 당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켜봤을 때 어느 사이에 새누리당에서 국민이 실종됐습니다. 네.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이러한 처절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네. 정말 제가 현장에 가서 봤었던 많은 느낌들, 보고 느꼈던 많은 느낌들, 이러한 부분들을 저 말고 128명의 저를 포함한 129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수시로 지역에 내려보내서 민원 현장에 내려보내서 국민들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야당의 시각으로 아픔을 듣고 온 뒤에 여당의 책임감으로 이걸 확실하게 고치게 하는데 정말 모든 걸 다 쏟아 붓고 싶습니다. 네. 우리 새누리당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바뀌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믿을 네. 게 하나도 없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밉상이냐, 국민 밉상이냐, 어떻게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밤을 새워서 하는 당 회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말 회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낮에는 민원 현장을 집중적으로 뛰어다니고 저녁에는 회의하고 주말에도 회의하고, 그래서 정말 실제로 국민 전체를 보고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그러한 당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독려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도 뭐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홍보수석으로 일하면서 보도 개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KBS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좀 바꿔달라 하는 전화를 했었던 것으로 지금 나오면서 상당히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을 불러왔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언론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제가 복지수석이나 문화수석이나 교육수석이 아니고 저는 홍보수석이었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국정 홍보처라는 게 있어서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수백억의 예산을 써가면서 정부나 대통령이 홍보를 해왔었습니다마는 이 정권에서는 바로 그러한 국정 홍보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홍보수석이 다 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또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때로는 언론에 또 국민들에게 잘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특히 이번 같이 국가가 안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국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절박하게 또 언론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그 홍보를 하는 과정에 제가 좀 말투가 촌놈이다 보니까 좀 거칠고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예. 자, 청와대에서 계셨고 지금 거리에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정무수석 그리고 홍보수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에서 우병우 수석 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지금 계속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의혹인데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고 하고 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뭐 하여튼 사실 여부를 떠나서 1,300억이다. 그런 거래 이런 게 참 많은 국민들로부터 걱정이 되고 박탈감도 느끼고 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지금 거론된 지가 오래됐고 예. 다양한 형태 검찰이 또 그렇고 특별감찰관도 그렇고 이미 조사를 시작을 해서 이런 건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검증 능력으로 봐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곧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가차 없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책임을 묻고 해야 될 겁니다.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다만 감찰 결과를 일단은 예. 그 말하자면 그분도 인품이 있는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지켜는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다 잘 수습이 돼서 예. 만약 그 경우에 그랬다 손 치더라도 제가 이제 공직에 청와대에 있어 본 바로는 본인이 아마 그렇게 오래 거기서 이렇게 일하기가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면 또 그건 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지금은 조사 중에 있으니까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 주민들이 대단히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 문제는 국민 전체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성주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핵 개발을 안 하고 미사일 개발을 안 하고 실험을 안 한다면 뭐 때문에 이 골치 아픈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만약에 그런 원자 폭탄 같은 그러한 것들이 만약 우리 나라에 북한에서 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막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네.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우산이 필요한데 그게 말하자면 그 우산이 바로 사드입니다. 그 우산을 펼쳐서 성주,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의 한 3분의 2를 그 우산으로 그 핵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어 체제,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 체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안 한다면 필요 없겠지만 북한이 예. 이미 핵실험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방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아까처럼 미군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군이 같이 여러 지역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예. 상주가 여러 가지로 좀 적합하다라고 해서 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반발을 하고 정말 그 우리 지역으로 안 왔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어차피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가 성주가 그나마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최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정부 쪽에서 정말 성주 주민들에게
모든 성심성의를 다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전자파로 인해서 건강에 걱정이다. 그러면 그 네. 문제에 대해서 정말 완벽에 가깝게 해명을 해줘야 되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그런다면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특히 성주 주민들과의 대화 채널을 조금도 소홀하지 말고 예. 성심성의를 다해서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성주 주민들에게 예. 이렇게 간곡한 설득을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까지 이제 후보 등록을 마치면 5명의 이제 당대표 후보들이 뛰게 됩니다. 자, 다른 후보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호남에서 22년 동안 출마를 해서 최근에 2년 당선됐습니다. 저는 국민이 얼마나 무섭고 또 국민이 얼마나 두렵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국민의 소중함을 아주 뼛속에 피속에 새긴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순천 시민들을 섬겼듯이 이제 당 대표가 돼서 당의 대표 머슴이 돼서 온 국민을 한번 그렇게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게 다른 분들하고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 9일 당대표 선거에서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